고대공감대 선본 담당 기자 김인정입니다. 고대공감대 선거본부의 박종찬 정후보와 정영기 부후보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5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준비하고 있는 고대공감대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생명과학대학 공공학번 박종찬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5대 총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고대공감대의 부총학생회장 후보 공과대학 공교학번 정연기 인사드립니다. 고대생을 위한 고대 만들기 고대공감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도 학생회 때 사용했던 고대공감대 선본명을 다시 사용하셨는데요. 굳이 같은 선본명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2007년도 고대공감대 총학생회, 2008년도 고대공감대 총학생회,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고대공감대 선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일단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나온 총학생회의 그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고쳐나가겠다는 뜻에서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른 선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해마다 바꾸는데 그런 건 과거에 했었던 그런 뭐 잘못 같은 것도 덮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거를 피하지 않고 저희가 다 감수를 하고 또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대련 탈퇴 후 등록금 문제는 한대련과 연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학우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선본과는 달리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걸지 않으셨는데 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대련 탈퇴 공약을 건 이유는 올 한 해 총학생회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기구로 일을 했다기보다는 한대련을 위한 그런 단체로 전락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한대련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마찰이 있었고 많은 학우들이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대련 탈퇴를 학우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투표를 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공약 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걸지 않은 이유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우들의 판단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금 부분만큼은 한대련을 살퇴하더라도 한대련과 함께할 의향이 있으며 한대련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단체와도 사회적인 연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걸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등록금 인하하고 우리 학우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단 반값 등록금을 걸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공약에 분명히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학우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뭐 한대련 아니면 기타 외부 단체와 함께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전국 하나은행 ATM 수수료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사실 이 공약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협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하나은행 ATM 수수료 무료화는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생증 카드로 학교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ATM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하나은행 ATM에서 돈을 뽑거나 그리고 타행 이체할 때 수수료가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2007년 고대 공감대 총학생 임기 시절 공약으로 실현된 부분입니다. 그때도 공약으로 걸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이건 제대로 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은행에서 ATM 수수료 무료화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시작을 하고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좀 협의를 잘 하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고대생이 주로 이제 살고 계시는 그리고 활동 반경에 있는 고려대학교 주위의 그 하나은행 ATM에서 무료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하나은행 측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44대 총학생의 후마니타스가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똑같은 겁니다. 등록금 문제인데요.
일단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한대련이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거기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가장 잘하는 일이며, 그리고 반대로 그 활동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총학이 학우들을 돌보지 않고 외부 단체와 그리고 외부적 일에 치중한다는 그런 그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이 한대련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잘한 점에 대해서는 한대련과 연계해서 등록금 부분에서 큰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대련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 단체와 좀 마찰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많은 학생들이 반대했던 새내기 콘서트를 강행했고요. 또한 이제 200여 명이 참가했던 그 반값 공연전에 1,500만 원이나 되는 학생회비를 사용했고, 한자 폐지 관련해서 이제 공과대학 학생회와 좀 마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과도관 PC 교체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부 활동에는 좀 큰 목소리를 냈지만 좀 내부를 좀 부족하게 실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찬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종찬 정 후보께서는 선본에 출마하기 전부터 고뻥이라는 닉네임으로 인지도가 높으셨는데요. 특히 고파스 내에서의 인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는 데 있어서 고파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07년 고대 공감대 총학생회 공약으로 고파스를 만들었고요. 최근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고파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우들과 가까워졌다는 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 자산입니다. 학생 대표자로서 학우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파스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또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학생 사회에 잠깐 떠나 있을 때도 고파스를 운영을 하면서 학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고파스 운영하면서 운영자로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고파스가 학내 여론의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늠했을 때는 약 한 20%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고파스가 글을 쓰는 분들이 이제 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글을 단지 이제 읽는 수준의 이용자들은 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파스가 어떻게 여론을 만드는 데 영향력은 한 20% 정도일지 몰라도 여론을 퍼뜨리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생각을 듣기에는 고파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영기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때마다 이공계의 표심 잡기를 위해 등장했던 단과대별 등록금 차등 책정 폐지 공약이 없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띄는데요. 이공계와 관련하여 하나스퀘어 열람실 개선 공약 이외에 다른 공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후보님께서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관련 공약이 다른 선본에 비해 부족한 것에 대해 서운해하는 이공계 학우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공계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공계 공약을 집어넣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총학생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작은 총학생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좀 총학생회가 그동안 너무 역량에 비해서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좀 아래 그 밑에 있는 산하 이제 자치단체와 좀 마찰이 많았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자 폐지 관련해서 공대학생회와 총학생회와의 좀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단과대별 공약을 넣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저희는 이제 단과대별 뭐 공과대, 정통대, 생명대, 이과대 단과대 학생회에서 나왔던 공약을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그 단과대 공약을 집어넣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하나스퀘어 좀 개선은 한 단과대에 치중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전체적인 애기능에 속해 있는 단과대 모든 단과대에 좀 공통적인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을 집어넣었고요. 제가 공과대에 다니다 보니까 좀 주변 친구들과 애기능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하던 중에 이제 하나스퀘어 열람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집어넣었고요. 그 하나스퀘어 열람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애기능 학생들이 되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으로 KUTV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1공학번 황현영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대공감대에선 작은 총학생회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여러 의견으로는 또 너무 고대공감대가 총학생회 의무를 조금 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총학생회라는 기구는 역량 있는 학생 자치 기구를 좀 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7년 8년 고대공감대 총학생회 시절에는 좀 욕심이 많았어요.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랬고 뭐든지 좀 크게 해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기구들이랑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미 복지를 담당하고 있던 학생복지위원회와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도맡아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놓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저희가 다시 준비하는 마당에 예전에 잘못했던 부분, 좀 부족했다 싶은 부분을 많이 고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작은 총학생회입니다. 작은 총학생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주최 총학생회, 주관 학생자치기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책임과 지원은 총학생회가 지는 것이고 실무는 학생자치기구가 담당하는 거죠. 그 일을 좋아하고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학우들 또는 학우들의 모임이라면은 총학생회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전담하게끔 이렇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 그리고 기층학생회가 동반 발전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사회의 부흥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문학부 1학번 홍가연입니다. 다른 세계의 선분 중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선분은 어디이고 이유는 왜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모든 선분이 다 라이벌이고 다들 좋으신 분들인데요. 특히 저희가 좀 우리의 상대가 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선분은 99%의 역습입니다. 김지윤 후보님이 계시는 99%의 역습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김지윤 학우가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은 뚝심이 있어요. 일단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많은 학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지하는 학우들이 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패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고대공감대가 사실은 2008년도를 끝으로 이제 학생사회에서 잠깐 물러나 있었는데요. 왜 다시 이제 돌아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회라는 게 한번 이제 학생회 회장을 이제 하고 나니까 좀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올해 총학생회가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총학이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는 학생들이 신뢰를 저버릴 것이다. 학생사회가 나날이 외면받고 있는데 지금 모습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강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과 가까운 총학생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파스 운영자로서 많은 학우들과 마주했고요. 그리고 정영기 부부는 반 학생회장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장을 거치면서 기층 학생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학생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선무원들에 비해서 좀 형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내세우는 생각들이 많이 좀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우들과 가까운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지껏 고려대학교에 어떤 선분이 해마다 같은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까? 저희 고대공감대가 유일합니다. 해마다 같은 선분의 이름을 들고 나오면서 저희가 지나갔던 일에 대한 잘못을 다 바로잡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해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공약들이 선거철에 나옵니다.
당선되고 지켜지면 정말 좋은 공약들이겠죠.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름에 책임감이 있듯이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KUTV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